지금 이제 2025년으로서 저희가 양자거리 측정 결과를 어떻게 보면 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미 5년 전부터 양본종 교수님께서는 저것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상당히 심도 깊게 가져가고 계셨던 거죠. 와. 그거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양자거리 얘기로 좀 올라가 볼 텐데요. 그래서 양자거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구를 보여드린 게 또 다른 것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나 더 드려보자면 요즘 양자 컴퓨터 아주 유행인데 양자 컴퓨터는 보통 컴퓨터랑 다른 게 비트를 쓰는 게 아니라 큐비트를 쓴다 이런 말씀들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개념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저 구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구에 아까 말씀드렸던 북극이라고 할 수 있죠. 위쪽으로 향한 곳만 쓰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 이제 아래쪽을 향한 것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쟤를 0과 1로 정의해서 마치 이제 디지털 신호처럼 쓴다라면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비트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큐비트라는 것은 저 두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그래핀의 전자의 경우에 이제 위상차로 봤던 것처럼 저 중간에 있는 수많은 곳들을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모든 각도들을 다 써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이제 뭐 연산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저 이제 구형체 저 모양은 이제 블로우구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큐비트와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그린도 옐로우도 다 써요? 그렇죠. 그거를 모두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런데 더 이제 큰 효율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저 왼쪽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블로그를 가지고 왔는데 네. 아까 전에 전자 상태가 저 안에서 이제 어떤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예를 들면 저기 검정색 동그라미 하나를 가리키고 다른 한 개가 또 있는데 걔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면 구면상의 저 거리가 정확히 양자 거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논의가 됐던 것처럼 양자 거리라는 것은 불확정성 원리를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지점을 생각해서 그 둘의 실질적인 거리 이걸 잰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고 양자 역학적 세계, 미시 세계에서 양자 거리라 함은 제가 이 오른쪽에 이제 적어 놓은 것처럼 어떤 두 양자 상태 혹은 뭐 두 전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전자가 양자 역학적으로 얼마나 닮아 있는가 그 유사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는 양자 거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런 의미로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A하고 B의 상태가 똑같잖아요. 네. 닮았잖아요. 그럼 얘는 상태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양자 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닮아 있잖아요. 네. 그럼 양자 거리가 0인 거죠. 이러면은 다르잖아요. 그땐 1인 거예요.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가 거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편해 보이는 거 0, 불편해 보이는 거 1.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두 전자 사이의 양자 거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블로우 구안에서 두 개의 지점이 필요하잖아요. 네. 사실 더 정확한 비교는 아까 전에 파란 슈도스핀과 빨간 슈도스핀이 정반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둘 간의 양자 거리가 얼마이냐라고 묻는 것이 더 정확한 질문이고 네. 그 경우에 이 둘 사이의 양자 거리는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1이 됩니다. 예. 아, 그럼 0은 최소값? 0은 파란 것과 파란 것의 양자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빨간 것과 빨간 그렇죠. 것. 네, 그게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어떤 양자역학적 상태의 유사도를 표현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저 양자거리, 영어로는 퀀텀 디스탄스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 써놨지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얼마나 두 양자 상태가 닮았는지를 가지고 숫자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상태의 유사도를 표현을 하는데 그걸 굳이 거리라고 쓴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오른쪽 아래에다가 써놨는데 네. 사실은 이 그 블로우구가 저희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양자 상태를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척도입니다. 좋은 척도죠, 정말로. 근데 이제 결국은 저 둘의 유사성이라는 것이 이 블로우구상의 그냥 구면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그래핀의 특별한 어떤 성질 같은 걸 양자 거리와 연결시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래핀의 전자는 유턴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양자
거리를 정반대로 바꿔야 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거리라는 개념은 사실 물질이 갖고 있는 어떤 광학적 성질, 그다음에 전기적 성질 등등 모든 아주 근본적인 물리적 성질들에 다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것들을 점점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 양자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고, 사실 기사를 낼 때는 이제 양자 컴퓨팅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그건 워낙 이제 요새 좀 이슈니까 그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안될과학에 와서는 제가 좀 더 정확한 양자 컴퓨팅보다도 이제 우리가 물질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다. 그래서 만약에 양자거리가 완전히 먼 두 가지 양자 상태가 있는데 네. 이 두 상태 사이에는 쉽게 말하면 전이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너무 머니까. 근데 양자거리가 가깝다. 그럼 전이가 훨씬 쉬운 거고요. 네. 그 전이라는 것이 뭐 전기를 흘리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빛을 쏴서 그다음에 이렇게 전자를 상태를 여기시키는 그런 것이 되었든 어느 쪽에서든 그 양자 거리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피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전자는 무조건 빨간색 슈저 스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강제돼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왼쪽으로 운동하는 전자는 파란색 슈저 스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둘 사이의 양자 거리는 1이죠. 네. 그러니까 양자 거리를 1만큼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면 그래핀의 전자는 절대 뒤로 못 돌아간다. 라는 식으로 적용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안에 그 원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자거리가 0인 전자도 있고 1인 전자도 있고 그렇죠.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오묘한 질서가 있느냐 여부가 어떤 물질이 독특한 성질을 갖냐 말냐를 결정하는데 그래핀은 사실은 그런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 둘 중에 하나만 있다기보다 0과 네. 1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사실 키포인트예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무조건 빨간 거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파란 거고, 저거는 그래핀의 어떤 독특한 구조로서 부여된 특징인 겁니다. 저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전도적 성질이 아주 독특해지는 거죠. 이번 연구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과 실험의 이제 협력 연구로 이루어졌고,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뭐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사실 이 연구가 완성되는 데는 이론의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구를 제가 같이 함께한 양보정 교수님 목까지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 네. 양 교수님이 사실은 지금 저희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이론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이제 유망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될 학자가 아닐까. 모셔야겠군요. 예, 이 기세로 계속 가시면 정말 큰 이제 일에 큰 상에도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을 보유한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이 양범정 교수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내려면 실험이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이제 순수하게 이론만으로 네이처 사이언스에 게재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주로 이제 실험과 이론의 협업으로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실험 중심의 이제 논문이 많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논문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 2020년에 이제 양범정 교수님께서 네이처에 논문을 하나 쓰셨었어요. 근데 저 논문의 이 특징은 순수 이론 논문입니다. 순수 이론으로 네이처를 내신 아주 실력자인 교수님이고, 와. 더구나 이 얘기를 꼭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저 연구의 내용이 지금 제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네. 퀀텀 디스턴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양자 거리라는 개념이 저기서 이미 양범정 교수님께서 뭔가 저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이론적인 어떤 토대를 좀 이렇게 마련을 하신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자가 3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두 분이 정확히는 박사 과정생은 아니고 두 분 다 박사시긴 합니다. 아, 포닥? 포닥이셨을 거예요. 근데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말씀이 맞죠. 대단한 거죠. 네. 저도 사실 저 논문이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론만 가지고 네이처에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뭐 연구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25년으로서 저희가 양자거리 측정 결과를 어떻게 보면 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미 5년 전부터 양범정 교수님께서는 저것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상당히 심도 깊게 가져가고 계셨던 거죠. 와. 일단 오른쪽 것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중간 과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안 드렸지만 이 양자거리라는 게 고체 물질의 성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점점 더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양자거리란 개념 자체는 과거부터 존재했는데 2020년도 이 양범정 교수님의 네이처 논문이 양자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의 토대를 닦은 논문이라면 2024년도 저 오른쪽의 네이처 피직스 논문은 양범정 교수님과 저 미국의 MIT 대학의 어떤 이제 실험 그룹하고 협업을 통해서 양자거리 측정을 보고한 논문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약간 간접적으로 측정을 했어요. 뭔가 이게 근사가 들어갑니다. 양자거리의 근사를 통해서 이런 값 정도는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요번에 나온 논문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험적으로 완전히 측정한 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론하고 실험의 협업이니까 실험 부분을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네. 그 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설계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양자거리 측정의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된 거고요. 네. 요거를 이제 양범정 교수님 그룹에서 이렇게 쫙 마련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물질이 하나 있고요. 물질이 있으면 아주 간단한 물질을 이용하면 저희가 주특기로 사용하는 저 측정 기법을 이용해서 네. 슈도스핀을 측정할 수가 있고 그 슈도스핀을 측정하고 나면 이 슈도스핀에 대한 정보가 양자 메트리라고 써있지만 양자 거리라고 거의 보셔도 되는데 이 오른쪽을 타고 오른쪽 선을 타고 양자 거리로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어떤 이 전략이 여기서 이제 수립이 됐다. 이런 정도로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양자 거리를 측정한 대상 물질이 뭐였느냐부터 네.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물질의 이름이 흑린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고요. 저거 뭐 왜 흑린이냐면 저 한자어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 가로 열고 써놓은 것처럼 검은 인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뭐냐면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피는 탄소 원자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요 흑린이라는 물질은 인 원자로 구성된 성냥 보면은 성냥 머리가 빨갛지 않습니까? 저거를 빨간 빛깔을 낸다고 해서 적린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이제 인원자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인원자는 일반적인 특징이 매우 불안정해서 약간 폭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이제 마찰력만 주더라도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성냥 머리에 사용을 하는 거죠. 반면에 백리는 아유, 상당히 아유, 위험한 큰일 나요. 아유. 저거 왜요? 폭약입니다. 폭탄. 그래서 하여튼 인이라고 하면 이런 인상들을 가지실까봐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 좀 위험해 보이는 인이지만 제가 네. 저기에 이제 그려놓은 것처럼 압력을 올려주면 제가 이제 검정색 인으로 변해서 그걸 흑린이라고 하는데 네. 저거는 이제 백린이나 정린 이런 것들과는 달리 매우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가장 성질이 비슷하다면 그 흑연 있지 않습니까? 흑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숯같이 굉장히 딱딱해져서 안정화된 물질이라서 연구에도 저희가 즐겨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폭발성 같은 거는 없는 물질이다. 이 물질을 저희 그룹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물리학을 연구하기 위해 고체 물질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물리학은 아무래도 뭔가 좀 단순한 데서 출발하는 게 그렇죠.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우리가 제일 단순한 상황을 가정해서 풀고 조금 더 복잡한 상황으로 옮아가는 것처럼 물질도 단순한 물질에서 우리가 물리를 정확하게 봐야 그것을 좀 더 복잡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핀도 그렇고 흑린도 그렇고 이게 이제 단일 원소 그러니까 흑린의 경우는 인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물리학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물질이다. 사실은 정린하고 백린은 네. 거의 분자 구조에 가깝습니다. 저거는 이제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흑린만 결정을 이루고 있어서 인 원자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된 거죠. 아. 쟤네들은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분자처럼 이렇게 덕지덕지 그냥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2020년도에 저 논문은 한번 살펴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블랙 포스포러스 저게 흑린이라는 말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저 수도스핀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슈도스핀 네. 에 해당하는 거라서 2020년대에 저희가 이런 이제 양범정 교수님과의 협업에서 우리가 이번에 다뤘던 것과 같이 양자 거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지만 저 때부터 이미 그냥 슈도스핀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양범정 교수님과 제가 2017년부터 공동 연구를 오래 했는데 네. 2020년도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은 없고 네. 오히려 논문 2025년에 나왔지만 저 협업은 2023년 4년 정도에 얘기를 해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오, 근데 이제 그때 만나서 이제 이렇게 확 두 파티의 전문성이 굉장히 시너지를 일으킨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분의 광전자 분광, 영어로는 ARPS라는 장비인데 저 장비는 이제 고체 물리학을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아주 스탠다드 장비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기 개념도를 보시면 네. 저희가 굉장히 에너지가 센 빛을 물질에 쬐어주고요. 저 빛을 얻어맞은 혹은 흡수한 물질 속에 들어가 있던 전자들이 소위 그 광전자가 되어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 오른쪽은 저희 그룹이 저거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하는 그룹이니까 저 물질을 상징하는 선 하나와 그다음에 광전자를 상징하는 것, 빛을 상징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저희 K자 비슷하게 그것에 기반한 저희가 각도까지 함께 측정한다는 게 하여튼 특징인데 저 네. 광전자의 에너지와 각도를 측정해서 전자의 양자 상태를 분석하는 그런 실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빛을 쓰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센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빛을 만드는 방법이 최근에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안될과학에도 아주 유명한 컨텐츠가 하나 있지 않나요? 그 네, 방사광 방사광. 가속기라는 게 이 축구장 크기의 대형 과학시설인데 그것이 아주 센 빛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자, 실험 측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측정 원리를 제가 먼저 각 분의 광전자 분광이라는 실험 테크닉을 이용해서 결국은 슈도스핀을 측정을 한 건데 각 분의 광전자 분광에 방금 전에 제가 빛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빛에 그 편광이라는 걸 제어할 수 있습니다. 편광도 사실은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파고 네.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이 저 왼쪽 위 그림처럼 네. 어떤 선형으로 편광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진동하는 빛이 있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수직선 편광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처럼 세로로 진동하는 빛이 있습니다. 저거를 저희 실험 장치에서는 좀 자유자재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편광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 양자역학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네. 지금 제가 오른쪽 아래에 그려놓은 파란 슈도스핀의 위상차가 0이잖아요. 저 수평 방향의 선편광 빛은 네. 반드시 저 파란 전자만 역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관측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네. 그 말인즉슨 제가 그려놓지 않았지만 빨간 슈도스핀의 전자는 저 빛과는 아예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아까 뭐 저 잠깐 얘기 나왔지만 양자거리가 과학적 특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것에 예 해당하는 거죠. 저희가 방사광 가속기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소재한 그 대학교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를 썼고 이름은 ALS라는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박사 후 연구원을 한 기관이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워낙 또 우수한 성능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뭐 다른 곳도 많이 쓰지만 여기를 굉장히 즐겨 이용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야경도 아주 멋있어서 학생들도 실험하러 가서 아주 즐거워하는 좋아하죠. 그런 곳입니다. 또 저희 이제 실험을 담당했던 학생들도 간략하게만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이번 연구는 이 오른쪽에 그 제가 사진을 놓은 이제 정윤아 박사, 박수빈 학생 이 두 명이 실질적인 실험을 담당을 했습니다.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박수빈 학생이 이번 요 이제 흑린 관련된 측정 RPS 실험의 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측정을 많이 담당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받은 데이터에 대한 이제 분석 그런 역할을 저 정윤호 박사가 다 수행을 했어요. 지금 저 가운데 제가 위쪽에 있고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박수빈 학생이고 그 옆에 이제 또 있는 분이 이제 정윤아 박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다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장면을 보죠. 우리의 측정 대상 물질 흑린의 예상되는 슈도스핀의 분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도분의 광전자 분광은 각도별로 튀어나오는 광전자를 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각도별로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이런 분포를 가질 텐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세로로 쫙 선이가 있죠. 네. 저 선을 따라서는 다 빨간 슈도스핀만 나온다는 겁니다. 어. 왼쪽은 노란 슈도스핀, 오른쪽은 초록 슈도스핀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아까 선형 편광 중에 수평 방향 선형 편광으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제 검정색이 시그널이 크게 나오는데 가운데가 비었다는 특징은 발견하실 수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시그널이 크게 나옵니다. 네. 요거는 모든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 선편광의 방향만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비어 있었던 세로선에서 이번에는 아주 강한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분석 기술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저 두 데이터를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입혀 보여드리면 바로
이제 이 데이터랑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저 선을 따라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아까 수직 선편광에서만 센 시그널이 나왔다는 의미고 네. 빨간색 슈도 스핀을 관측할 수 있는 수직 선편광에서만 센 이제 시그널이 나오니까 결국은 저쪽 저 라인을 따라서는 흥민의 전자들이 전부 다 이제 빨간색 슈도 스핀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편광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노란색 캐릭터와 초록색 캐릭터도 구분을 해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이론 그 협력 파트너인 양범정 교수님 그룹의 학생 김선재 학생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인데 졸업 심사도 제가 가봤는데 아주 우수한 이 학생이 보시는 것과 같은 설계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실험을 하면 정확히 이제 양자거리를 잴 수 있다라는 걸 딱 집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저 가운데 슈도스핀 단계까지 온 거죠. 네네. 저희가 왼쪽도 뭐 고체 물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뭐 베리 곡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흥미는 저게 0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제 이 오른쪽으로만 가면 됩니다. 저게 양자 거리로 바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매트릭을 저희가 측정하면 양자거리를 측정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라 결국 남은 단계는 슈도 스핀 측정한 거로부터 지금 GIJ 저렇게 써 있는 저 수식을 통해 양자 매트릭을 뽑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실험 데이터를 딱 이제 이론팀에 넘기면 그렇죠. 이 김선재 학생이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이제 그거를 딱 이제 멋지게 플롯을 해서 주는 단계만 남아 있는 거죠. 실험 데이터에서 추출한 이게 이제 양자 매트릭이에요. 저게 GIJ 돼 있으니까 성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GXX, XY, YY 이 3가지 성분을 다 뽑아내면 이제 양자 매트릭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측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거나 실험 결과로부터 저걸 뽑아냈고요. 네. 저희가 이게 맞다는 걸 확신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이 흥미라는 물질의 전자 상태를 계산도 할 수 있거든요. 계산 시뮬레이션 같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뽑아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계신 퀴안 박사님이세요. 와. 저분은 저 이론팀 안에서의 역할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모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렇게 시뮬레이션 계산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흥민의 전자라면 이런 성질을 가져야 돼라는 것을 제1원리 계산을 통해서 예측하는 분이고 그걸 통해서 퀀텀 매트릭을 추출한 걸 아래쪽에 제가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실험 데이터랑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정량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네. 정성적으로 거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저희도 뭐 스스로도 굉장히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동료 심사에서도 이거를 이제 설득해낼 수 있는 힘이 이제 저런 데서 오는 것이죠. 2016년에 사실은 노벨 물리학상이 저런 이제 위상이라는 개념이 고체의 양자 상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개척하신 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10년간 사실은 고체를 이해함에 있어 이 위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이 돼 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위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기 커피컵이 있고 도넛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상 동형이라는 것은 저 구멍의 개수를 센다고 생각하면 좀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도넛하고 커피컵은 누가 봐도 모양이 다르게 생겼지만 위상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바로 오른쪽에 카운터파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기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비슷한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드려보면 위상만 중요한 세계에서는 커피컵과 도넛은 똑같은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커피컵과 도넛이 똑같습니까? 저기다 이제 선으로 그려놓은 게 어떻게 보면 전자의 상태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전자의 상태를 예전에 우리가 물질을 단순하게 도체, 부도체 이렇게 구분할 때는요 색깔을 입히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고체 물리학계의 주요 흐름은 저런 색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럼 색이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양자거리 오늘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내용들이 저 색깔이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예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걸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서 물질의 양자적 성질을 정복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양자 기술의 중요한 토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요. 격이 되겠죠. 이 연구 분야라는 것이 몇 년 뒤에 얼마나 흥할지 이거는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긴 하지만 적어도 저 양자 기하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와. 저희도 이제 이번 연구에서의 예처럼 실험으로서 그것과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이론들을 좀 하나씩 또 점검해 나가고 이제 증명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5년, 10년 뒤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좀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자들도 지금 이토록 좀 세계에서 뭔가 좀 새로운 연구 분야, 연구 방향 같은 걸 만들어 보기 위해서
나름의 이 몸부림을 좀 치고 있다. 아. 이거를 우리 안될과학 교수님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멋졌습니다. 혹시 오늘 제 설명에 좀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거기 기사 링크라든지 네. 각종 자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